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불쌍하다라고 안메누엘 프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안메누엘 프티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역시 이제 토트넘의 현재 상황이 예전에 본 적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노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외신에서는 오히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당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 팬들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지션에서 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 엠마누엘 뿌띠가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경질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토크스포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요즘에 지속적으로 지고 있고 토트넘이 도대체 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제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보니까 전혀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엠마누엘 푸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과거에 이제 아스날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선수이죠.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에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줄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또 팀의 상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팀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지시를 좀 따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조금 더 감독을 믿어줄 것에 대한 요구를 한 인터뷰에 가까웠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더 나은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토트넘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벌써 33살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진짜 ASAP, as soon as possible, 당장 떠나라, 최대한 토트넘에서 빨리 도망가라, 트로피를 하나라도 커리어에서 들어올리고 싶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외신이나 아니면 토트넘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좀 생기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믿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디언지의 기사인데, 가디언지에는 In NG we trust, 우리가 NG 감독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토트넘이 왜 잠재적인 실패를 이제 리스크하면서도, 그러니까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백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지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이제 많은 토트넘 팬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왜 지난 경기에서 마치 윙백처럼 뛰었는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포지션이 어떻게 센터백보다 낮은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노스런던 더비에 대해서 뭐 폴 로빈슨, 과거에 이제 토트넘에 뛰었던 키퍼죠. 이 사람이 이제 토트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을 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토트넘 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얻을지 알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폴 로빈슨이 이야기했지만, 최근 토트넘 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유로파나 아니면 유럽 대회 나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무려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이제 리그가 쭉 흘러간다면은 43점밖에 승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토트넘이 역대급으로 안 좋습니다. 맨유는 최근에 또 이겨가지고 토트넘과의 순위를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튼 토트넘 무려 14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강등권과 이제 승점 8점 차이, 이것 역시 이제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그는 사실상 좀 기대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토트넘 팬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디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이제 아스날전 역시 completely, entirely predictable, 완전히 예측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두,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 있는 선수죠. 제드 스펜서랑 아치 그레이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토트넘 진짜 망했다,
이 여행을 같이 떠날 선수들을 고르는데 하필이면 제드 스펜서, 아치 그레이밖에 고를 수 없는 이 토트넘의 안타까운 현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기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이해하시겠지만 제드 스펜서와 아치 그레이 조합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죠. 어리고 사실 능력도 나름 있는 선수들인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고,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다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깊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젊은 두 선수가 압박을 뚫어내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내려가가지고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들이 공을 뺏겼을 때 다시 커버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몸소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유독 이 손흥민 선수가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평소에 손흥민 선수 평균 포지션 한 이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있고 가장 높이 있는 선수가 보통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거의 가장 낮은 선수 중에 하나죠. 드라구신이랑 페드로 포로 빼면은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도 진짜 너무 낮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두 선수가 몰리면서, 그러니까 아스날이 고의적으로 토트넘이 이쪽으로 공을 패스하도록 몰아놓고서 압박하는 그런 전술에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토트넘이 아스날의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장면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두 선수 커버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라인을 뚫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뒷공간에서 공을 받는 역할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스날에게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는 양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축구 경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잘한 점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스날은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이제 위험에 처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Even in the exact moment of conceding a goal, 여기에는 이제 실점을 하는 그 순간 자체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 넣은 장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아스날 수비수들이 전체적으로 앞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었고, 공을 바깥쪽으로 걷어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찰 때, 사실 이때 이미 수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6명의 수비가 손흥민 선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인가요? 7명의 선수네요. 7명의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 뭐 약간의 굴절이 살리바를 맞고 있기는 했지만, 빨려 들어가는 이 슈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정교하게 슈팅을 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아스날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두 선수 뒤에 있고 내 선수 앞에 있고 한 명은 손흥민 선수에게 또 붙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스날이 못했다기보다 손흥민 선수가 잘한 장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4대0으로 이긴 그때 빼고는 그 이후에는 폼 테이블에서 18위에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요즘에 진짜 강등권의 어떤 그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등권의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많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보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전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적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있다는 겁니다. 호주 리그, J리그,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다 우승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스쿼드가 좋아서 그랬냐, 혹은 스쿼드가 최고의 스쿼드라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셀틱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A 그리고 J리그에서는, 그러니까 호주랑 일본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항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순진하다, 플랜 B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매번 증명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믿어도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결국에 이제 뭐 축구 팬들은 아시아에서 우승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냐, 아시안컵이 뭐가 어렵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박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가디언즈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부상이 너무 많죠. 토트넘이 부상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후방에서 리미티드 커버 너무나 제한적인 선수를 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다니엘 레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 특히 이제 시즌 티켓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팬이겠죠. 비싸기 때문에 토트넘의 시즌 티켓은 이 전체 EPL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 마크 랭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이드 스테디움 그러니까 이 경기장 안에서는 딱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이슈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위에 있다. 다니엘 레비가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 레비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가장 적게 쓰고 있는 팀이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오는 선수들도 이제 뭐 트로사르, 네투 이런 선수들 데려온다, 루이스 디아스 데려온다고 이제 빅네임들을 언급했지만 결국 데려온 선수들은 아르나우트 단주마, 마노르 솔로몬, 티모 베르너 이런 약간 주전급이라고 할 수 없는 절대 주전급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나 데려와 놓고서 어떻게 우리 보고 우승을 하고 뭐 이기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어줬을 때 조금 더 토트넘이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 역사를 봤을 때 토트넘은 확실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했으면 성취했지 더 적은 걸 성취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가디언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는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는 이제 우승을 하는 건데 지금 토트넘이 이제 FA컵이나 EFL컵의 우승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 팬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의 기한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남아있는 그 1년 지금 이번 시즌이랑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를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가디언즈에서도 손흥민 선수 없으면은 사실상 우승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목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기사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다. 굉장히 좋은 기사고 굉장히 침착한 분석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투자, 스쿼드 뎁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를 제대로 이제 지지해주고 투자를 해주기 전에 이 감독을 자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20년 더 기다렸는데 뭐 1년 더 기다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가장 적은 주급 이게 사실은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토트넘 팬들이 이제 이 구단의 짠짠함 이 레비 회장의 짠돌이 같은 이 모습이 결국에는 토트넘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튼 기사들을 좀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여론들은 결국에는 레비 회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요새 들어서 이제 팀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기는 했지만요. 근데 그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남은 커리어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트로피를 들 수 있냐 없냐 이게 결국에는 가디언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